정말 희한한 불이 났습니다. 경북 산주시 화산동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산 폭발 때문에 난 불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뭔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지난 18일 오후 119에 경북 상주시 화산동의 논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했고 8분 만에 도착해서 10여 초 만에 불을 완전히 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신속하게 출동해 진압을 잘했다며 칭찬과 함께 악수를 청했고 서장님께 말씀해달라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몰래카메라인가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 경북도 의회 의원들이었고 119에 신고를 했던 사람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직원들이었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얼마나 신속히 출동하는지 점검하겠다면서 일부러 불을 질렀던 겁니다. 바야흐로 미친놈들의 시대가 도래했네요. 네. 대통령이랑 영부인이 미친놈이다 보니까 와. 그래서 지네들 딴에는 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내가 방금 칼에 찔렸다고 강도가 나타났다고 112에도 좀 신고를 해보고 그다음에 간첩이 나타났고 지금 삐라를 뿌리고 있다고 뭐죠? 요즘도 113인가요?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111? 옛날엔 113이었거든. 111. 국가정보는 111. 그치. 네. 111. 너 이거 어떡해. 나는 113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사람. 왜냐면 요즘 간첩을 보기가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보는 것보다 어려우니까. 그런 번호를 쓸 일이 없었어요. 이거 지하철에 광고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국가정보원. 간첩 신고는 111이라고. 그러면 휴대폰에서 할 때 02 누르고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누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금해요. 119도 공이 안 누르잖아요. 신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네. 그냥 111이겠죠. 저희는 이렇게 신고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생활화가 잘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미친 공무원들이 소방 공무원들을 시험하겠다고 이 짓거리 해놓고 미친 공무원들이 아니고 미친 도의회 의원들. 도의원들이 이 미친 짓거리를 해놓고 악수하고 잘했어 소장한테 내가 불질렀다 출동했다고 얘기 좀 해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와 이거는 애들 따라할까 무섭네요. 예.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나 소방서에 하도 허위 신고가 많이 들어와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아이들한테도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어릴 그러니까.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큰일 난다고. 그런 허위 데는 신고하면 장난.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이게 112 이거는 이제 너무 대중화돼 있어갖고 허위 신고하는 건수가 1년에 한 1,500건 정도 된대요.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귀신 보인다 그러고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러는 이렇게 사람도 디테일하게 어떻게 아시지? 잠깐만 귀신 보인다고. 귀신 보인다고. 귀신 보인다고. 만약에 뭐 누가 따라오는데 귀신 같다고 보호해달라고 신고가 막 이런 것들이 수두룩박작해요. 잠깐만 이거 너무 입에 쪽쪽 붙는 게 본인이 그렇게 신고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장난 신고하고 허위 신고는 또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난 신고는 누가 봐도 장난인 거야. 그치. 아저씨 제가 지금 외계인한테 끌려갖고 몸이 하늘로 떠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이런 건 누가 봐도 취객이거든요. 아저씨 장난 전화 치시면 처벌받아요. 요거는 그냥 장난 전화. 근데 디테일한 거지. 제가 지금 공원에 앉아 있는데요.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후드티를 띠고 따라오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남자친구야. 근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허위 신고예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장난 전화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허위 신고라고. 장난은 완전히 장난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출동을 안 하고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장난 신고인데 애매하게 신고를 해가지고 아 진짜 말 그대로 허위로 해서. 이게 허위로 해갖고 출동을 하게 되는 거를 허위 신고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렇게 잘못된 출동을 하는 게 경찰 공무원이 맞아.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이런 식으로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소방입니다. 소방. 아이고. 소방도 비슷하게 장난 신고가 있고 허위 신고가 있는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허위 신고의 단위가 좀 적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불이 났다 뭐 이런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출동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방서에서 관측되는 거 아니면 복수의 어떤 비슷한 전화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허위인지 진짜인지가 쉽게 구분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방은 그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250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이런 산속이나 외진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근처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일본 신고 같은 이런 허위 신고가 1년에 한 25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소방은 출동을 하면 이게 화재의 규모를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소방대, 구급대 관련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대원들이 출동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위 신고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 신고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 신고가 확인이 되면 약 88%를 벌금을 때려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잡아보니까. 근데 이 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인할 수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연막탄이 터졌는데 연기가 막 나오니까. 연기가 나거나 수증기가 막 올라와서 그렇죠. 오인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방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비율이 0.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논두덩에다 불을 내서 연기를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장난 아닌 진짜 사고인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일종의 고의로 이거를 방화를 해갖고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면 무조건 200만 원 벌금을 맞아야 되는 사안인 거야, 이런 짓거리를. 어?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신고를 해놓고 지네 실적으로 올린 거야. 우리 의회에서 이게 점검을 해보니 이거 제대로 딱 오고 그랬구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이 뻔뻔한 새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쪽 동네가 그동안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말하자면 누명을 벗겨주려고 자기들이 신경 써서 그거를 해줬다. 이런 개소리를 쳐지르는 거예요. 지들 잘못에 대해서. 논두렁이 굉장히 축축해서 연기만 나고 화염이 제대로 붙지도 않았다. 점검 차원에서 빈 논에 모닥불처럼 불 한 줌을 놓은 것이고 점검 과정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뭐 더 확실하게 불을 지르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런 짓거리를 자주 하겠다는 거야. 진짜 개념 없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설 소방위원회 경북도의회예요. 경북도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주가 제일 출동 대응이 늦는다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일부러 해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북도의회면 왜 상주가 출동 대응이 늦는가? 전체적으로 커버리지 해야 되는 면적에 대비해서 상주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진 않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충을 듣는 게 이 도의원이 할 짓이지. 경북도를 대표한다는 놈이 상주가 제일 안 좋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불 한번 질러보고 얘네들이 제 시간에 제때 오는지 아는지 그걸 한번 본 걸로 해갖고 퉁칩시다. 경북도 안에 있는 소방서한테도 이 새끼들은 잘못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미비점이나 경북도에 있는 상주시의 뭔가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개무시해버린 거야, 장난으로. 아니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명절 연휴 기간 한복판에 갑자기 도의회를 소집시켜 보는 거야, 도민들이. 야, 의원들 제대로 일할 자세가 돼 있나, 정신 상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이러면서 다 쉬고 있고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러는데 갑자기 자, 도민의 이름으로 도의회를 소집합니다.
안 왔어. 안 오지, 당연히. 이 새끼들. 위원장이 시켜도 저 지금 바빠요. 이러고 안 오는 놈들인데.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들 정신 상태가 걸레를 먹었네 이러고 니들 다 내켜버릴 거야. 주민 소환해가지고 니들 다 잘라버릴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역 소환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도의원 이것들이 명태균 같은 것들한테 돈 주고 국회의원 추천받아가지고 투표 같지 않은 투표 그냥 우리가 남이가로 찍어주는 걸로 쉽게 되다 보니까 월급까지 받아 챙기면서 그러니까요. 이권에나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행정에 갑질이나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권을 사실은 개입하기 위해서 도의회 의원이 되거나 시의회 의원이 되거나 구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 그렇죠. 지역 토호나 그렇죠. 뭐 건설업체 사장이나 뭐 공기관에 납품하는 애들이 진짜 뇌물 써 가면서 명태균 같은 놈한테 돈 찔러줘 가면서 몇 천씩 내고 그거 되는 거는 그거에서 뽑아먹을 재주가 그렇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던 90년대 초반에 광주시에서 나이 22살에 지역 일대 지역 시의원으로 나가라. 민정당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 걸 안 나갔어요, 제가. 왜? 그때는 월급이 없었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전국 최연소 시의원이 될 수 있는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고. 왜? 이때 뭐 봉사직이라 갖고 아무것도 안 준대. 그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민정당이라니요? 예. 민정당이라니요? 그것도 광주에서 민정당이라니요? 그때 광주에서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중선거 구조였기 때문에. 민정당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거사를 참여하는 거잖아. 이게 참회 맞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나갔다고 월계수의 회원인데. 아니 월급이 없어서 안 나갔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그때 몰랐지. 이게 무슨 참회야? 그게 진짜 나는 봉사직이고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때 나갔던 선배들이 나중에 다 못 됐는 줄 알아? 떼돈들 벌었어요. 시의원 되고 도의원 돼가지고. 그럼 이게 참회가 아니고 지금 내가 그때 했어야 됐는데요. 했는데 또 하나의 파상기 같은 느낌인데요?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지금 초심을 다 잃었어. 지금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특히나 이번 회기 때는 더 많이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왜? 공천 장사가 이번 지역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명태균이 같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팔고 또는 어디서 의원 팔아가지고 되지도 않은 놈이 그냥 공천 받아갖고 날로 시의원 구의원 된 놈들이 어디 한두 놈이겠냐고. 아이고 좋으니만 해도 아이고 선생님 제가 구의원 2개 있는데 그거 하나 선생님 드릴게요. 시의원인가요? 아무튼 시의원. 시의원 2개 그러니까 서울시 시의원인 거예요. 네. 서울시 시의원. 네. 동네 구의원이 아니야. 아니고 맞아. 서울시 시의원 엄청 큰 있는데 자리입니다. 그거 하나 선생님 드릴게요. 선생님 사람으로 아무나 하세요. 야, 충격적입니다.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지 월급의 반띵을 삥을 뜯기면서도 어버버버버 하고 있는 김영선이나 선생님 제가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조은이나 부끄럽다 정말 부끄럽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브로커를 위해서 돈을 받든지 뭐 이런 사례를 위해서 공천을 올려줬던 그런 놈들이 지금 공천에 올라가게 되면 걔들은 뭔 생각을 본전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고 본전 찾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어받을까? 다음에 국회의원도 한번 해볼까? 그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무슨 나라 생각을 하고 주민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 썩어 나자빠진 의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다 국짐이라며, 씨. 네, 지금 경상북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속에 들어가 보면 100% 전부 다 국진이에요. 근데 저기 한 명도 안 빼고. 저기 다른 당 의원이 있긴 있어요. 저 의회에. 다른 당이 없나 봐, 예. 거의 없겠죠. 근데 특히 이 건설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여기는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이런 짓거리가 가능한 거죠. 근데 어쩜 정말 이래.
저쪽 애들은 다 이런 애들만 뭐 하는 것 같아, 정말. 어디서 이런 모질이들만 그래요. 많은 쓰레기는 분들- 쓰레기장에 모이기 마련이죠. 많은 분들이 네. 아쉬워하시잖아요. 송 작가가 그때 갔어야 호남의 황태자 됐을 거다. 네. 하지만 저는 개과천선하고요. 과거를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참회가 아니라 네. 후회라며. 많은 분들이. 예. 아니, 그 길 안 가도 더 잘 될 줄 알았지, 그때만 하더라도. 네. 아무튼,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의 수준이 딱 그때 수준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수준에. 이러니 무슨 지역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내 지역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다 날라갔는데, 중앙정부에 항의 한 번 안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내 쓸 돈 아니니까라는 생각 아니면 어떤 놈이 자기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회사에 들어올 수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절반을 뜯어가는데 나라가 내 뜯어가세요. 그거 아무 짓 안 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미쳐버릴 정치 현실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대가리까지 전부 다 껍질을 벗기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의도 안 하고 뭐 깎이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내 돈인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와야 될 것들이니까. 근데 그 일을 하라고 올려보냈던 지자체 의원들은 그런 거에 뭐 남의 돈인데 뭐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송 작가가 자꾸 사업을 하는 걸 왜 문화나 그렇게 말리고 화를 내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 돈이에요. 제 돈이요. 제 연금 방송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대요. 뭐 남의 돈 야, 눈물 오늘 이러면 저 화 안 야, 낸다고요. 오늘도 제 날짜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자, 그거 아무튼.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 송작가의 마을은 언제나 겸허하게 지금의 초심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